네, 반갑습니다. 돈 되는 주식TV입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요, 엔비디아가 직접 고른 AI 반도체 이 기업 3월에 주도주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 준비했습니다. 오늘 바닥권에서 대기되어 있는 종목들, 큰 기대 상승률 기대되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돈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바로 들어갑니다. 개발자에 이어 할리우드까지 비상입니다. AI가 개발되면서 직업 도장 깨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AI가 계속해서 우리 그 직업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직업을 많이 가져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코딩 같은 영역도 마찬가지죠. AI가 이제는 코딩을 자연어로만 말을 해도 정말 완벽한 코드가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완벽한 코드가 나오고, 특히나 뭐 지금 디버깅이라고 해서 내가 코드를 제대로 쳤는지 검토해주는 어떤 검사내 같은 영역에 대해서는 정말 99.999% 그 사용자의 의도대로 좋은 결과값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컴퓨터 공학 이런 부분들도, 특히나 뭐 경영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MIS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정말 지식 산업에 대해서는 AI가 다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누가 말했냐? 이제 GPU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말을 해준 건데요. 엔비디아의 창업자죠. 그래서 AI 생명공학 스타트업 리커전도 이제 바이오 컨퍼런스에 참여했는데, AI가 바이오 신약도 굉장히 최소 10년 걸릴 혁신 신약에 대한 개발 과정을 뭐 6개월 만으로도 단축을 시켜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10년, 20년 걸려서 혁신 신약이라고 하는 거, 이제 영어로는 first in class라고 해서 기존에는 아예 없던 게 혁신 신약이거든요. 뭐 기존을 개량 신약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뭐 적응증을 바꾸거나, 아니면 그 어떤 약품의 제형을 바꾸거나, 이런 신약 말고요, 아예 기존에 없었던 신약을 혁신 신약이라 표현하는데, 이걸 개발하는데 최소 10년, 20년 걸리고 정말 조단위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10년, 20년 걸려서 하는 게 결국 임상 데이터를 쌓고 계속해서 부작용 줄이고 안정성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유효성, 그러니까 약물의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약물이라는 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유효성과 안정성이 확보만 되면 되는 거예요. 유효성은 이 약이 거길 치료할 수 있는 능력, 안정성은 이 약이 부작용이 없고 안전하냐의 능력. 이 유효성은 또 어떻게 검사하냐? 이 약물을 예를 들면 암 환자라고 해요. 암 환자한테 타겟했을 때 암이 줄어들었냐? 그리고 또 이거를 어떻게 했냐? 암 환자가 아닌 사람한테도 해봤을 때도 그게 어떤 효과를 주냐? 뭐 요렇게 두 개를 나누거든요. 뭐 요렇게까지 뭐 깊하게 들어갈 건 아닌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했던 과정들의 반복이에요. 계속 그 무한 반복을 AI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식으로 돌릴 수 있고, 특히나 기존에 이제 인간 지놈 DNA 데이터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넣어서, 기존 환자 데이터 다 넣어서 불필요하게 진행해야 될 임상은 굳이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과거 데이터에 있는 내용들은 최대한 추론을 해서 어느 정도의 결론을 낸 다음에 그 결론만 검증을 하면 되는 거고, 그 결론만 기존의 임상대로만 진행을 하면 되는 거고, 그 최종 임상만 진행하면 되는 거고, 그 최종 임상마저도 또 AI가 주는 추론 방식대로만 하면은 훨씬 더 타겟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지 못한 가설에 대해서만 임상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뭐 바이오를 말씀드린 거는 어차피 뭐 그 안에서 파생되는 변호사라든지 판사라든지 뭐 지식산업 들어가는 뭐 변리사라든지 이런 것들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뭐 경영 정보도 마찬가지고 뭐 마케팅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게 또 충격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소라가 챗GPT에서 소라를 공개를 했죠. 이게 이제 1분짜리 영상인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떤 일본 도쿄에서 어떤 여자가 빨간 옷을 입고 야간 그 거리를 걷는데, 그 네온 사인이 반짝반짝 빛나고 그 안에는 땅이 젖어 있어서 그 네온 사인 불빛을 반사시켜줘 했는데 나온 거예요. 특히나 이제 1분짜리 영상이었지만은, 이제 이게 그냥 1분짜리 영상 만드는데 그냥 1분이에요. 근데 완벽한 영상이잖아요. 이게 완벽한 영상이기 때문에 이제는 시나리오를 그냥 만약에 다 넣어버리면 그냥 60분짜리 그냥 다큐멘터리 하나 나오는 거고요.
영화가 이제 120분에서 뭐 많으면 200분 되죠. 180분에서 한 200분 정도. 이거 3번이잖아요. 그럼 기껏해야 시나리오 다 넣으면 영화 한 편도 나오는 거예요. 그럼 별거 아닌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디테일적으로 편집만 해주면 되는 거고, 원하는 방향대로만 구현을 좀 해주면 돼요. 기존의 편집 기술은 조금 더 가미시켜주면 좋겠죠. 나중엔 그거마저도 가미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예술계는 다 죽는 거예요. 배우도 필요 없잖아요. 배우 섭외하는 게 원래 제일 비싸잖아요. 영화 제작하는데. 근데 이것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술 필요 없죠. 편집자 다 죽죠. 감독 필요 있을까요? 없죠. 뭐만 살아남을까요? 시나리오 작가만. 근데 작가도 어렵지 않은 이유가, 지금도 작가도 시나리오가 다 써주죠. 지금 여기 말한 것보다도 더 빨리 따라잡힐 게 여기죠. 여기까지 따라잡히니까 이 뒤에는 다 따라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 자체가 없어진다라고 보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라가 공개되면서 포토샵과 동영상 편집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도비가 죽었어요. 근데 제 생각엔 어도비가 죽을 것 같지는 않고, 이런 디테일을 강화해야 되는데 어도비를 또 써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어도비도 AI를 플러스해서 지금 조금 더 AI가 그 편집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금 이미 상용화를 시켜놨고 더 디벨롭이 되겠죠. 그래서 어도비도 뭐 같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전반적으로 산업에 이걸 어도비를 쓰는 사람이 없어진다면, 그럼 엔터프라이즈 형태로 B2B로 풀어내야 되는데 그런 걸 또 얼마나 잘 해낼 수 있을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유저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특히나 광고는 또 얼마나 쉽겠습니까? 영화야 1년 동안 한 180분, 한 2-3시간짜리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나리오대로 그 모든 영상을 AI가 다 만들려면은 엄청나게 더 많은 연산들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하지만 1분짜리 연산은 쉽죠. 그러니까 또 직관적이잖아요. 광고는 어떤 메시지를 딱 주고 그 메시지를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반복하는 거고 임팩트 있게 만들 뿐이고. 그러니까 광고는 특히나 이제는 AI가 다 먹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뭐 그렇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AGI 구현, AI가 AGI까지 이제 추론부터 결론까지 지어주는 형태로 많은 직업들, 산업들을 대체해 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I가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자꾸 부각을 받는 거예요. 2000년에 이제 인터넷 IT 열풍이 불면서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이 바로 시스코라는 통신주입니다. 이 통신주가 지금의 엔비디아랑 똑같은 흐름을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의 시스코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혹자들이 이제 AI 종목들 다 급락 나오는 거 아니냐, 요렇게 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숫자로만 보더라도 매출이 계속해서 주가에 맞춰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실적 지표로 보면 더욱더 뚜렷한데요. 엔비디아의 실적이 뚜렷하게 올라갔고 주가 상승 매출 증가 속도가 비슷하게 올라갔어요. 약간 주가가 높다라고 해요. 이게 좀 버블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뭐 경기 순환을 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3-4년 만에 매출이 한 번씩 급감하는 그런 사이클들을 맞이했다라는 거죠. 근데 통신장비 시스코 종목은 200, 500까지 PER이 올라갔는데, 현재 엔비디아는 지난해 여름까지는 240배가 올라갔지만 89배 수준까지 내려왔고, 또 다른 AI 대장주들은 36, 40배예요. 이게 지금 사실 어느 빅테크 종목들이 이 정도 되거든요. 애플, 뭐 구글 할 거 없이 PER 요 정도 나옵니다. 이게 성장성을 반영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버블이냐고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지금 똑같이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실적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꺾이는 걸 보여주거나 시스코처럼 꺾이는 걸 보여주거나 했으면 모르는데, 실적이 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PER은 오히려 그 프리미엄이 선반영되었다 그 수준밖에 보여주지 않고, 절대적인 수치 한 200배까지 올랐었던 그 폭락을 이끌어냈었던 버블과는 좀 상이하지 않냐라고 보여집니다. 이 인비디아가 이제 질투의 화신이라는 뜻을 가진 그 단어라고 해요. 거기서 엔비디아가 파생되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기업들이 정말 엔비디아를 질투하고 있고 탈 엔비디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비디아 정말 이름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그래픽카드 업체였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게이밍에 대한 분야가
지금 비중으로 봤을 때 19%까지 내려왔고, 데이터 센터라는 게 결국 AI 반도체가 되어서 AI 물량들을 소화하고 있고 많은 정보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물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물량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 매출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 뭐 지포스라는 대표적인 그래픽 카드 이름이 있죠. 이게 이제 의기투합해서 당시 반도체, 이제 이때는 인텔이 전 세계 반도체 1위였을 시절이었죠. 뭐 지금 다시 그 왕좌를 되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때 신생업체가 반도체 CPU 쪽은 비집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게임이 이제 슬슬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픽 게임들이. 그래서 그래픽 카드로 GPU라는 단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GPU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포스가 단숨에 그래픽 카드 시장을 선점을 했고, 이 GPU가 기존의 CPU라는 완전히 다른 연산을 보여줘서 멀티태스킹에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 채굴이나 이런 데서부터 슬슬 쓰이다가 지금 AI에서는 CPU를 쓰지 않죠. GPU로 훨씬 더 AI 처리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픽셀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기 때문에 GPU가 한 번에 많은 처리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CPU는 그래서 뭐 멀티코어 하이퍼 스레딩이라고 해서 뭐 또 2배로 가상으로 늘리고 이런 거 해서 뭐 16개, 뭐 32개 이렇게 됐는데, AI는 이게 뭐 몇백 개가 돼버리니까 AI 시대에서는 이게 딱 맞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경쟁사 AMD도 이제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인텔도 자체 A칩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탈 엔비디아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 오픈 AI도 일경 투자 받으려는 이유, 구글, 아마존, 메타, MS, 삼성전자도 스스로 이걸 하려고 하고 있고,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를 직접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를. 엔비디아 천하를 깨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당연하지만 엔비디아가 이렇게 빅테크에서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엔비디아 또 뭐 준비하고 있다? 차세대 AI 칩 준비하고 있다. 이미 더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이미 패권을 가진 자가 또 혁신을 한다라고 했을 땐 다른 경쟁자, 신입 경쟁자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계속 더 이 패권을 유지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AI가 아까 산업과 직업을 대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시장이 성장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계속해서 새로운 게 나옵니다. 엠리스 폰이라든지 홀로그램 같은 것들. 엠리스가 뭐예요? 앱이 없는 겁니다. 스마트폰이 대단한 이유가 어플리케이션들이 계속 개발되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만든다는 건데, 이 부가가치를 하는데 어떤 앱이나 플랫폼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AI가 내가 원하는 걸 바로 결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네이버 검색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찾으려고 하는 건데, 그냥 AI한테 네이버 플랫폼 들어가지 않고, 야, 내가 먹은 어제 그 와인 이름 딱 말하고 이 와인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설명해봐. 그럼 150년 전통의 역사를 가진 프랑스 어떤 지역의 와인인데, 뭐 이게 화이트 와인이 좋고 잘 어울리는 음식이 이겁니다. 이 때문에 앱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자꾸 부가가치를 무제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니까 AI가 끝났다고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또 뭐가 있어요?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있습니다. 기존에 CES에서 세계 가장 큰 행사 박람회가 있었을 때 AI가 또 가장 주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여기는 세계 최대 통신 위주예요. 통신 위주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AI 연합군들, 그리고 AI가 최대 화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AI에 대한 단기 전망도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래가 먼저다. Future First. 그래서 1년 전 행사가 벨로시티라는 빠른 변화를 강조했다면, 이제 아예 미래를 바로 끌고 온다라는 거예요, AI가. 그래서 뭐 구글 딥마인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뭐 젬마라는 제미나이의 신작 젬마도 무료로 푼다라고 하죠. AI 패권 먹으면 끝나기 때문에 무료로 풀어서 유저들 끌어들이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할 거 없이 들어오는 거.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브래드 스미스 부사장도 뭐 이번에 기조 연설한다라고 해요. 그런 부분들 현재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우리나라도 SKT 뭐 계속해서 통신사 협력하고 있고, KT도 태국 AI 관련해서 협업하고 있고, 정보통신. 삼성전자는 AI로 S24 체험장과 갤럭시 링까지 공개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 다음 AI 큰 행사라고 한다면 AI 최고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빌드도 이제 매년 개최되는데 5월에 개최돼서 이번에 AI와 코파일럿에 집중한다라고 합니다. 오픈 AI의 최대 주주가 마이크로소프트이기 때문에 챗GPT에 대한 성장은 마이크로소프트도 보는 것이겠지만 자체적으로도 계속 코파일럿 LLM을 키워가고 있어요. AI 서비스를.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AI에도 사람들이 많이 집중될 수 있고 또 새로운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AI의 가장 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은요, 바로 이제 생산 능력이에요. 엔비디아 반도체 생산하는 게 TSMC인데 얘네가 생산 능력의 벽에 부딪혀서 실적이 꺾일 거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그냥 기우에 불과하고요, 오히려 호재라고 보는 게 맞아요. 생산 능력 물론 TSMC도 계속 확충을 하고 있어요. 투자도 계속 하고 있고. 하지만 결국에 TSMC가 제대로 뽑아내지 못한다면 엔비디아가 팔 수 있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게 실적이 꺾이고 성장세가 꺾인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수요가 넘친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삼성전자도 파운드리에 대해서 아직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2나노 공정에서 삼성전자가 이거를 엔비디아 걸 조금이라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뭐 이 부분들은 충분히 해결해낼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삼성전자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TSMC도 어떻게든 캐파를 확충해서 이 수요를 해결할 수 있다. 오히려 수요가 많은 거를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또 이것을 갖고 왔습니다. 60년의 이제 주식 사이클 그 도표인데요. 장표인데, 여기 하락장 보시면 정말 짧습니다. 30% 정도면은 거의 최저점을 찍어주는데, 이번에도 25% 저점 찍고, 이제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됐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한번 시작했을 때, 크게 증가하죠. 500%, 400% 정도. 이번에 AI라는 완전히 새로운 그 사이클에서는 과연 기존의 롱불 마켓 가장 컸던 500%의 상승 돌파를 하더라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장 대장인 엔비디아의 파트너사들 두 종목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MD스테크고요. 엔비디아가 16% 급등할 때 또 주목받았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실적에 대한 성장세 꺾일 거다라고 해서 많이 빠지다가 실적으로 뒤집어 버리니까 16% 급등하고, 여느 AI 관련된 종목들, 통신 장비들, 전기 전자 반도체 종목들 많이 올라간 모습 보이죠. MD스테크가 엔비디아 공식 파트너사예요. 그래서 고객사 개발 환경에 맞춤 컨설팅과 AI 플랫폼 구축하고 딥러닝 교육까지 제공하는 회사가 어디다? MD스테크다. 그리고 또 다른 파트너사로는 C랩을 보시면 좋습니다. C랩은 삼성 엔비디아 업계에서 차세대 D램을 이게 공개할 때 유일한 파트너사로 부각된 기업이 C랩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MD스테크가 이제 좀 하드웨어 쪽이라고 한다면 C랩은 소프트웨어 파트너사로 보시면 되고, 삼성이 차세대 D램 공개했을 때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에 장착될 거라 기대가 되고 있고, AMD에도 CLM 엔비디아 국내 유일 소프트웨어 회사이고, 그래서 앞으로 차세대 G램에 이 차세대 D램 DDR7이 싸고 좋습니다. HBM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께 채택됐을 때 채택된다라는 소식 들릴 때 C랩 부각받은 거고, 대용량 영상 데이터에 AI 기술 적용해서 GPU 기반 데이터 활용력 높이는 솔루션, 그래서 GPU의 약점을 커버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적용받는 기술이고, 국내 유일하게 하드웨어 파트너사는 꽤 돼요. 근데 소프트웨어 파트너사는 C랩밖에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 성장에 따라서 계속 수혜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두 종목 차트만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두 종목 주가 일봉상 바닥권에 있고요. 이제 막 정배열 전환하면서 추세를 만들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봉을 보시다시피 주봉에서도 충분히 바닥권이고 이제 상승 탄력 슬슬 받아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조만간 또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C랩은 엔비디아 국내 유일한 소프트웨어 파트너사하고 마찬가지로 초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신다면 큰 기대 수익률이 기대되지 않을까 생각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돈 되는 주식 TV는요, 여기 링크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100% 무료로 실시간 정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권에서 큰 기대 상승률 보여주는 종목들 오랜 기간 운영해온 방이고요. 오랜 기간 꾸준하게 바닥권에서 저점에서 눌림목에서 충분한 저점 구간에서 손익비 높은 자리에서만 해서도 이렇게 큰 수익이 빠르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링크만 누르시면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 하루라도 늦지 말고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돈 되는 주식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